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5일 6.25 남침 71주년이 되는 날 새벽 4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등장한 지 딱 2주가 되었습니다. 2주가 아주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 2주 동안 이준석 대표가 끊임없이 화제와 뉴스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아주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를 약속대로 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국민의힘이 복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당직을 경선을 거쳐서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토론 배틀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는데 토론 배틀 방식으로 두 사람의 대변인과 두 사람의 부대변인을 뽑는 그 면접 시험을 어제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4명 뽑는데 564명이 몰렸답니다. 70대에서 고등학생까지 일단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정치는 연애와 비슷한 게 흥행에 성공하면은 거의 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공약인 대변인 토론 배틀이 그러니까 경쟁률이 141대 1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압박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 이 대표는 물론이고 조수진, 정미경, 배현진, 김용태 최고위원, 황보승희 수석 대변인,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배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연소 참가자는 만 18세, 최연장자는 79살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3살 많네요. 79살. 그리고 이분은 대기업의 대표를 한 분이에요. 전체 응모자 중 10대와 30대 참가자는 10대가 36명, 20대 와 많습니다. 235명이니까 41.6%, 30대 178명 이렇게 되네요. 20대, 30대를 합치니까 70%나 됩니다. 대단합니다. 국민의힘은 논평 동영상을 토대로 이 가운데 150명을 추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면접은 A조, B조, C조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했고 이 가운데서 16명을 뽑았습니다. 8강전은 언제 하느냐면은 27일에 16명을 4대4 형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토론 배틀을 하고 8강전은 오는 30일 2대2 방식의 토론 배틀을 하고 거기서 4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1, 2위는 대변인, 3, 4위는 상근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된다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 토론의 달인이라서 토론을 통해서 누가 잘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토론은 물론이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2대2 토론을 붙여버리면은 그 얼마나 서로 협력을 하느냐, 남을 어떻게 배려하느냐 하는 인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게 좋은 관점입니다. 화랑도 이야기를 하면요. 삼국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화랑도에서 누구를 지도자로 뽑을 거냐. 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놀게 하라. 노는 것을 관찰하면 누가 지도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원리가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는 만 25세가 안 되어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는 분이 대변인이 된다면 이는 앞으로 우리 정치가 개선해야 할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한 당의 대변인, 역량 있는 사람이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모순으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당에서 피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 및 규준과 관련해서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돌발적으로 했다면서 정치 참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했다. 15개 남짓한 질문을 돌려서 지원자들의 반응을 보고 있다고 중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지원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던 분들인가 싶을 정도로 달변이었고 정치의식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이에 대한 사전 정보를 얻었는데 어린 분들과 나이가 높은 분들이 정견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토론 배틀 선발 과정에는 일반 국민의 참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강과 결승은 방송사 중계를 통해 일반 국민의 문자 투표를 통해 우리 대변인이 정해진다면서 당직을 정당의 이해관계나 친소관계 그리고 줄서기 캠프 인사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력 있는 분들을 골고루 모실 수 있도록 문화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거 완전히 TV조선의 아주 걸작인 미스트롯 방식입니다. 미스터 또는 미스트롯 방식의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근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러니까 150명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압박 면접을 진행해가지고 16명을 뽑았답니다. 16명이 이제 2차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16명 중에 최종적으로 4사람을 뽑는데 이 16명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에 출연해서 얼굴을 알린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임백천 씨의 부인인 김 아나운서, 김연주 전 아나운서, 아까 그 장천 변호사입니다. 두 분이 합격이 됐네요. 합격이 아니라 2차 16명 후보자로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국민의힘 황교안 전 상근 부대변인,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전승아 씨, 오세훈 캠프 유세차에 올랐던 양준우 씨, 최연소 도전자인 고등학교 3학년생 김윤규 씨도 합격했답니다. 이 밖에 합격자 명단은 민성훈, 백지원, 신인규, 신현주, 양기열, 윤희진, 임승호, 정지원, 최인호, 황인찬, 그리고 최고령인 민계식 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탤런트 유동혁 씨 등은 합격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뽑힌 18강 진출자들은 오는 27일 토론 대결을 벌이고 30일에 8강전을 거쳐서 7월 5일에 4사람이 최종 결승전을 하고 여기서 최고 득점자 2명은 대변인, 나머지 2명은 상근 부대변인. 아주 이게 단계적으로 토너먼트식으로 막 올라가니까 계속해서 화제를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한 이후에 정치판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준석 얼굴이 많이 나오는데 얼굴 볼 때마다 누구 볼 때 짜증나는 것과는 반대로 아주 신선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젊어졌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2030 세대가 지금 아주 건전합니다. 이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이 공정한 경쟁을 40, 50 세대가 해답을 내지 못하니까 결국 2030 세대의 반란이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40, 50 세대는 저쪽 두고라도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았던 60, 70, 80 세대가 이 2030 세대의 이 대장정입니다. 이게 바로 대장정을 적극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14일 동안 이준석 덕분에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